여보, 오늘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계약 연장은 힘들 것 같다네. 슬슬 새로 이사갈 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 진짜? 계약 연장 안 된대? 1년밖에 계약 안 해서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괜찮은 집 있나 알아보려면 바로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아. 여보,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살까? 매번 이렇게 이사 다닐 수도 없잖아. 뭐?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 엄마가 이번에 좀 보태주실 수 있다네. 남는 돈은 대출 내면 되고. 아, 그럴 거였음 결혼할 때 진짜 매매로 신혼집 했지. 애초에 모아놓은 돈 없어서 좀 모으면서 매매하기로 한 거잖아.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매매는 무리야. 그때는 엄마도 빌려줄 돈이 없으셨고 지금은 보태주신대잖아. 지원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아니 어디 받은 데라도 있어? 갑자기 왜 생떼를 부려? 역시 당신은 눈치가 빠르다니까. 사실 받은 데가 있긴 한데. 어딘데?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가서 좀 볼까?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줘? 아, 보면 알아. 내일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왠지 불안한데. 여보, 일어나. 얼른 출발해야지. 아, 졸려. 아침부터 어디 가는데? 어디긴 어디야. 우리 이사 갈 집 보기로 했잖아. 아니, 진짜 이렇게 갑자기 간다고? 그럼 내가 뭐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 얼른 가자.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다고? 3시간 후. 알아봤다는 집이 영종도였어? 어때? 그래서 미리 말을 안 해준 거였구나? 내가 안 온다고 할까봐. 끝자락이긴 해도 서울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영종도에서 출퇴근을 해. 당신은 할 수 있겠어? 당신이야 재택도 가능한 회사니까 별로 큰 상관없지 않겠어? 나는 뭐 차 타고 다니면 되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차가 있다고 차를 타고 다니겠다는 거야? 차가 없긴 왜 없어.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차 있잖아. 그게 나한테 물려준 건데 왜 오빠가 타고 다니냐고. 아이 빡빡하게 왜 그래 여보. 우리 부부잖아. 당신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같이 쓰는 거지. 아 미치겠다. 이렇게 멀리서 살면 차는 당연히 내가 써야지. 우리 회사가 아무리 재택이 된다 해도 둘 다 재택 안 하는 날은 뭐 어떡하라고? 아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말란다. 나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차는 당신 타고 다녀. 그럼 다 해결된 거지? 해결이 되긴 뭐가 돼. 집을 제대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여보, 참고로 집은 아내만 보는 거 아니다. 일단 여기가 바다랑도 가깝고 영종도 치고 교통편도 꽤 괜찮아.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거든. 이 동네가 또 신혼부부가 많이 살거든. 아기나 기르기도 좋게 초등학교도 바로 옆이야. 설마 지금 벌써부터 약 파는 거 아니지? 집 보기도 전에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뭘 또 그렇게 말해. 참고하라는 거지. 뭐 말로만 들었을 땐 위치는 괜찮아 보이네. 30분 뒤. 여기라고? 아깐 오피스텔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건 빌라잖아. 내가 오피스텔이라 했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거기서 거기지 뭐. 초등학교도 가깝다더니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여보, 걸어서 20분 걸리는 거면 엄청 가까운 거지 무슨 소리야. 걸어서 20분이면 버스로 한 정거장이야. 그리고 애가 다닐 거면 먼 거리지. 아니 다 떠나서 이런 집에 애랑 어떻게 셋이 살아. 아 당연히 애기 생기면 나와야지. 뭐라고? 그럼 이 집을 굳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일단 내 계획은 이거야. 우리 부모님 말씀으로는 여기가 3년 뒤에 재개발 들어간대. 그럼 집값이 확 뛴다나 봐. 그럼 우리가 3년 정도 살다가
다른 곳에 지금처럼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여기는 투자 개념으로 뒀다가 파는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집도 지금 우리가 사기엔 충분히 비싸. 이왕 대출까지 내서 살 거면 아기까지 같이 살 수 있게 제대로 괜찮은 데를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좁은 구축 빌라를 이렇게 집값 비싼 시기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여보, 집값이 비싼 게 왜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가 딱 조건이 괜찮으니까 구축이어도 비싼 거야. 거기다 곧 재개발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집값이 뛰겠어? 신혼부부들이 죄다 영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앞으로 집값 왕창 오를 일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난 끝자락이어도 좋으니까 서울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사실 우리 형편에 제일 좋은 건 돈 모일 때까지 전셋집 구해서 사는 거야. 3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고생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가 싶어서 그러지. 여긴 너무 건물도 우중충하고 골목도 좁고 밤엔 위험해 보여서 이런 데서 우리 아기 키우고 싶지도 않고. 외관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아기 키운다고 해봤자 지금 당장 낳아도 애는 기억도 못할 텐데 뭐. 여보,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걸 파야 큰 돈을 버는 거라니까. 우리 부모님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 부자 된 분들 많이 계셔서 잘 알아. 어머님, 아버님이 추천한 거야, 이 집을? 그렇지. 아휴, 내가 못 살겠다 정말. 그래서 보태주신다는 거구나? 울 엄마, 아버지도 자식이라고 아무 때나 큰 돈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들 아닌 거 알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해준다고 하신 거야. 우리 부모님 못 믿어? 시부모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할 거 아니야. 대출 내면 당신 혼자 갚을 거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줘. 난 다른 집도 보고 싶어. 비교군이 있어야 결정을 하던 말던 하지. 이만큼 괜찮은 집은 없다니까. 집값 오르는 거 잘 보시는 분이 추천해준 집이라니까. 그래도 남의 말만 믿고 우리 인생을 걸 순 없잖아. 내가 쉬는 날마다 다른 집도 좀 볼 테니까 기다려봐. 일단 여긴 우리 직장에서도 너무 멀고 재개발이 진짜로 된다는 가정하에 그거 빼고는 내키는 점이 너무 없어. 당신도 참 고집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짜증나네. 이런 건 고집 있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해야지. 알았어, 미안. 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건데 당신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도 빈정상해서. 한 달만 줘. 다른 지역 다른 집들도 좀 알아보고 결정할게. 그래, 알겠어. 연정, 잘 지내? 우리 볼 때 됐는데 연락한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서운하게. 아, 지희야, 미안해. 내가 진짜 연락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 왜? 일이 많이 바빠? 일도 일인데 내가 또 곧 이사를 가야 해서 이사 갈 집 알아보느라고 쉬는 날에도 바빴거든. 이것도 진짜 일이다, 일. 헐, 너 이사가? 그 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원래는 그래서 당연히 연장하려 했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네. 집주인 자제분들이 와서 살 거라고 빼달래. 와, 진짜 너무하네. 신혼부부인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집 없는 서러움이란. 그럼 어디 쪽으로 이사 가게? 동네는 같아? 그게 또 복잡하다. 나는 같은 동네 전셋집으로 또 알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매매로 집을 하자네. 에? 매매? 너네 1년 사이에 돈 좀 많이 모았어? 그게 아니니까 문제야. 갑자기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겠다고 집을 한 채 사라고 했대. 오, 뭐야. 그럴 거면 진작에 해주지. 그래도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말처럼 좋지가 않다. 시댁에서 사라고 하는 집이 어딘가 봤더니 위치도 그렇고 구축 빌라에 영 구려. 구축 빌라?
파릇파릇한 신혼부부한테 뭔 그런 데를 들어가서 살래? 차라리 원룸이어도 신축에서 사는 게 낫겠다. 위치는 어딘데? 영종도. 아 맞다. 너희 어머니도 부동산 쪽 일하시지 않아?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좀 아시려나? 아, 우리 엄마 완전 빠삭하지. 전문가인데. 근데 영종도라고? 거기 완전 저 끝 아냐? 이건 비전문가인 내가 들어도 좀 오바인 것 같은데. 거기서 서울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너랑 남편이랑 둘 다 직장 서울에 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재택할 수 있는 회사니까 괜찮을 거고 자기는 우리 아빠가 나 물려준 차 타고 다닌단다? 뭘 그렇게까지 해.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치겠어. 시부모님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지. 뭐 3년 뒤에 재개발이 될 거니까 3년만 버티라고 했다나? 근데 그런 집에서 3년이나 어떻게 버텨? 그냥 아무것도 안 보태주셔도 되니까 내 눈에 괜찮은 전셋집이나 들어가고 싶다. 야,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서 싹 알아봐 줄게. 재개발 여부까지 상세하게. 주소나 하나 찍어서 보내놔봐. 알겠어. 고마워. 너밖에 없다. 일주일 뒤. 연정아, 저번에 너가 보내줬던 그 빌라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봤거든. 지희야, 어머니가 뭐라셔? 엄마가 그쪽은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만 10년 다 돼가서 솔직히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가망 없다는 소리만 돈대. 웬만하면 그 빌라는 사지 말라던데? 그래? 그럼 3년 뒤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뭐지? 그런 식으로라도 이야기 흘려서 그쪽 동네에 구축 빌라 팔려는 사람들이 좀 있다나 봐. 너희 시댁에서 사라고 한다 했지? 엄마 생각엔 너희 시부모님들이 꼬임에 넘어가려는 것 같다던데. 진짜? 미치겠네. 좋은 정보 고맙다, 지희야.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아냐. 근데 이것도 우리 엄마 추측일 뿐이라 일단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야겠어. 일단 안 사는 쪽으로 최대한 유도해 보려고. 여보, 생각 좀 해봤어? 나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때 말했던 집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 부모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별로 추천 안 한다 하시더라고. 아, 그래?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 당장 이사 가는 거 좀 귀찮긴 해도 평생 살 집 사는 건 신중한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그 집에 내 이름으로 계약금 걸어주셨어. 뭐라고? 언제? 당신이 며칠 동안 말이 없길래 긍정적인 줄 알고 부모님은 왜 그 집을 안 하냐고 하도 성화셔서. 아니, 그걸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해. 그래도 부모님이 모처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보태주신다는데 어떡해. 우리 둘 다 결혼할 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뭐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도 없이 부모님하고 결정할 수 있어? 그 집이 부모님이랑 살 집이야? 나랑 살 집이잖아. 그리고 그 보태주신다는 돈도 아예 보태주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한다며. 제정신이야? 아니 여보, 나나 우리 부모님이나 나랑 당신 잘 살아보라고 도와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진짜 실망이야. 실망은 내가 실망이지. 덜컥 계약금 걸고 통보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버리는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뭐야? 그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건 뭐야?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하란 대로 집까지 사. 부모님이 죽으라면 죽을래? 아니 그럼 당신은 부모님 말 안 들어? 그래서 좋을 게 뭔데?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잘못되는 자식은 봤어도 잘 들어서 잘못되는 자식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야, 그럼 너는 아내 말 안 들어서 잘못되는 남편은 본 적 없냐? 당연하지. 아내라 해봤자 또래인데 나보다 인생 경험이 더 있기를 해. 성숙하기를 해. 우리보다 몇십 년을 더 산 부모님이 당연히 더 현명하시지. 다른 건 몰라도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맞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뭐라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안 그래도 당신 이렇게 나올까봐 부모님이 당신 설득하겠다고 직접 오신댔어. 이따가 이야기해.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오신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당신도. 2시간 뒤. 며느라, 우리 왔다. 네, 아버님.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랐지? 아니에요. 이미 전후 사정 다 들어서요. 별로 놀라울 건 없네요. 네가 그 집 사는데 너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왔지. 젊은 애가 무슨 부동산에 대해 알겠니? 우리가 다 철저히 조사 끝에 결정한 집이니 너무 떨떠름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아니요, 어머니. 제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건 오빠 때문이에요. 어차피 살아도 저희가 살고 나중에 팔더라도 저희가 파는 집 아닌가요? 오빠가 너무 효자인 나머지 아내인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사버린 게 너무 당혹스럽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고 한 거니까 네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온 거다. 어떻게 섭섭하게 생각 안 해요, 아버님. 대출이니 어머님, 아버님께 빌린 돈이니 오빠 혼자 갚을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오빠가 혼자 갚을 능력이 되나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여자도 돈을 번다지만 벌면 뭐 얼마나 더 번다고 어디 여자가 남자 길을 꺾으려고 해. 가장은 외벌이로 집안 먹여 살릴 때나 가장인 거고요, 아버님. 지금 그 가장이 집안 거덜나게 생겼는데도 가장 대접 해줘야 하나요? 얘가 점점 왜 이래? 뭐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집 사기로 결정한 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니?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절 설득하러 오셨다고요? 그런 것 치고는 설득은 전혀 안 되네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오신 김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해도 되나요? 여보,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래? 전 이렇게 30 중반이 돼서도 부모님 품 못 떠나는 남자랑 못 살겠거든요. 저딴 투자 가치도 없는 집에 묵매여서 제 귀한 인생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방금 결심했어요. 너 그게 우리 앞에서 할 소리야?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부부끼리 일은 둘이 해결해야지. 어디 어른 앞에서 협박식으로 통보질이야? 네, 부부끼리 일은 둘이 해결해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방해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오빠가 가장답게 부모님 끊어내지도 못하니 저런 판단력 흐린 사람하고는 못 살겠네요. 그리고 보태주실 거면 아이 보태주시지. 또 갚으라는 건 뭐예요? 그럴 거면 감놔라 배놔라 하지도 마셔야죠. 얘가 보자 하니까 그래, 이혼해라 해. 아주 지 잘 살으라고 고급 정보나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구니? 그 집 집값 올라서 우리 주영이 부자 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 한번 보자. 네, 어머님. 오빠한테 빌려준 돈이나 꼭 받으세요. 다 큰 아들 품에 끼고 잘 사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결국 저는 그 길로 이혼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부모님 말만 듣고 비싼 값에 사려는 미친 남편을 믿고는 더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모님 말만 듣다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친구 말대로 재개발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뜨고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남편 놈은 결국 그 집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출퇴근하다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차단했어요. 아이 낳기 전에 저런 한심한 인간을 떼어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음 저 허름한 집에 살면서 대출에 허덕였을 거 생각하면 태어났을 아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역시 쎄한 기분이 들 때는 빠른 손절이 답인 것 같아요.
재민 엄마 오랜만이야.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누구긴 재민이 친구 지수 엄마지. 설마 서윤 씨? 핸드폰 바꾸셨나요? 분명 차단해뒀는데. 얼마 전에 바꿨지. 근데 차단까지 해놨어? 우리 사이에 진짜 섭섭하다 지연 씨. 제 남편을 빼앗아 가정을 파탄낸 사람을 차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3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위자료도 줬으니까 그 일은 그냥 잊자. 전 서윤 씨랑 다시는 얽히기 싫은데요? 너무해.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요즘은 어때? 무슨 말씀이죠? 이혼하고 재민이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거든. 그런데요? 어쩌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연 씨 이제 곧 재혼한다며? 아, 네 맞아요. 심지어 그 예비 신랑이 그 지역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차기 사장이라며? 애 딸린 돌싱인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잡았다?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냥 맞선 봤거든요. 그래? 이제 용건 끝났죠? 벌써 연락 끝내게?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애초에 제 재혼은 그쪽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럼 전 일정이 있어서 실례할게요. 뭐야, 기껏 연락했더니. 지연아, 진혁 씨랑은 잘 만나고 있니? 갑자기 왜?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처신 잘하란 소리야. 안 그래도 애 딸린 이혼녀라서 우리 집안에 술 치니까 결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하라고. 앞으로 같이 살 사람한테 가식 떨어봤자 뭐해. 어차피 거절할 수도 없는 혼담이니까 서로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어? 너는 말 대꾸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니? 언니랑 어쩜 이리 다를까? 애초에 이 결혼도 원래는 언니한테 먼저 온 얘기잖아. 근데 왜 나야? 어쩔 수 없잖니. 언니가 싫다는데. 아, 그러고 보니 금수저 연하남 하나 잡았다고 자랑하던데? 이미 알면서 뭐하러 물어? 그럼 이제 용건 끝났지? 친구한테 재민이 맡겨놔서 지금 마중 나가야 돼. 어쨌든 파혼 나기만 해봐. 알았어? 알았어. 지연씨, 오랜만이야. 엄청 좋은 소식이 있거든? 설마 차단한 거 아니지? 뭔데요? 하하, 다행이다. 답장 왔네. 내가 엄청난 빅뉴스를 가져왔지. 빨리 말하세요. 나 진혁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네? 진혁 씨라뇨? 제가 아는 그 진혁 씨요? 그래! 지연 씨랑 결혼 얘기 오고 가던 그 진혁 씨. 그럼 전 남편이랑은 어떻게 됐나요? 지연 씨네 전 남편? 저랑 이혼한 후로 신경 끄고 살았는데 그쪽이랑 결혼한 거 아니었나요? 아, 결혼 안 했어. 네? 그 사람 좀 담백하잖아. 담백하다고요? 이목구비가 엄청 진한 편이지 않나요? 아니, 얼굴 말고 밤일 말이야. 아, 그랬어요? 뭐야, 재민 엄마도 알 거 아냐. 아, 딱히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쪽이랑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뭐 어쨌든 자극이 좀 부족했다 이 말이야. 프로포즈 받기 전에 새로 남친이 생겨서 헤어졌어. 뭐 그 남친이랑도 얼마 안 가 헤어졌지만. 그래요? 근데 그러면 따님은 괜찮은가요? 뭐가? 그야 엄마 애인이 금세 휙휙 바뀌면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뭐 그렇긴 하지. 근데 딸은 지금 아빠랑 같이 살아. 친권은 전 남편분에게 있는 건가요? 맞아. 역시 그랬군요. 뭐야 그 반응은? 딸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은 진혁 씨를 뺏은 거고요? 아니 뺏었다니. 지금 약혼자가 나한테 넘어왔다고 기분 상했구나?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연 씨가 불쌍하니까 그런 걸로 해둘게.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위자료가 발생할 거예요. 이미 2달 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진혁 씨한테 파혼 사유가 있는 게 확실하니 당연히 위자료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상간녀인 서연 씨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래? 진혁 씨가 내주겠지 뭐. 대기업 차기 사장이니까 부자일 거 아니야. 차기 사장의 아내가 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설마 그게 목적인가요? 글쎄. 어쨌든 진혁 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내 포로가 됐지롱. 되찾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래요. 실은 지금 구청 앞에서 진혁 씨 만나기로 했어. 이제 혼인신고서 낸 다음에 곧장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거거든. 그래요? 행동 한번 참 빠르네요. 어머, 왜? 분해? 금수저 약혼남 뺏겼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겠지. 나도 참 죄 많은 여자야. 내가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걸 어떡해?
네. 지연 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또 뺏고 말았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지연 씨, 빨리 답장 좀 해봐. 전화 좀 받아봐. 뭐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진혁 씨 부모님 뵈러 갔는데 완전 극대노하셨어. 심지어 그 자리에서 진혁 씨한테 연을 끊자고 하시면서 소금도 막 뿌려댔다고. 자기 사장도 없는 일로 하겠다고.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해고할 거랬어.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일이냐고. 아, 모르셨어요? 뭐를? 저랑 진혁 씨 결혼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거든요. 뭐? 정략 결혼? 진혁 씨 아버님의 회사랑 저희 아버지 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뭐? 잠깐만. 지연 씨 아버지의 회사라니 설마 지연 씨 사장님 딸이었어? 따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맞아요.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애초에 이 결혼 얘기는 제 언니한테 왔던 얘기였어요. 아, 그랬어? 실은 양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두 집안이 가족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다면서 멋대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언니 대신에 진혁 씨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지연 씨는 진혁 씨를 사랑한 게 아닌 거야? 그렇긴 하죠. 회사 상황 때문에 감정에 상관없이 결혼하려고 한 거니까요. 아, 뭐야? 그럼 뺏어봤자 아무런 재미도 없잖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뭐가? 이 결혼에는 두 집안의 회사 경영에 관한 계획과 해결책이 포함돼 있잖아요. 무슨 계획? 무슨 해결책? 자세한 건 내부 기밀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혼을 통해 양가가 가족관계를 맺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를 종합해서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명확히 말하자면 두 회사 모두 이 결혼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윤 씨의 지저분한 간섭 때문에 이 계획이 근본부터 틀어지게 된 거죠. 뭐? 안타깝지만 진혁 씨 회사 상황에 맞는 약혼자가 없으니 이 혼담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혁 씨네 부모님이 격노하신 것도 당연하죠. 말도 안 돼! 난 그런 거 몰랐어! 참고로 저희 집안도 진혁 씨한테 약혼 파기와 결혼 연락을 듣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재민이랑 같이 저희 집안이랑 연이 끊기게 됐어요. 아들이랑 같이 연이 끊겼다고? 좀 이상한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지연 씨는 파혼을 당한 쪽인데 왜 집안에서 절연을 당한 거야? 저한테 남자를 휘어잡을 매력이 없어서 일을 그르쳤다면서 연을 끊자더군요. 뭐? 애초에 저는 홀대받고 자란 차녀거든요. 거기다 3년 전에 이혼까지 해서 애 딸린 이혼녀 꼬리가 붙었으니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혼담은 회사 경영을 핑계로 집안의 수치를 내쫓을 기회였는데 서윤 씨의 난입으로 초장부터 그 계획이 엎어지게 된 거죠. 잠깐만! 그래서 저는 지금 본가를 나와서 그 옆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아니, 뭐라고? 저는 약혼 파기가 잘 처리되면 곧바로 멀리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간다니? 그럼 서윤 씨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서윤 씨의 난입으로 혼담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와 진혁 씨네 회사는 결국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을 당하고 말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제가 불행해진 듯하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완전 이득이었죠. 위자료는 진혁 씨가 두 사람분을 지급했어요. 아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진혁 씨는 위자료 때문에 모아둔 돈도 다 쓰고 거기다 해고까지 당해서 무직이었죠. 심지어는 서윤 씨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낡은 빌라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사 가기 직전에 서윤 씨를 봤는데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홀쭉해졌더라고요.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저는 아들이랑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원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전 유나라고 해요. 민규 씨한테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민규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누구세요? 회사 직원분이신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전 민규 씨 애인이에요. 아, 애인이요?
알고 있겠지만 민규 씨는 제 남편이거든요. 그쪽은 일반적으로 불륜 상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애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거든요. 제가 민규 씨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불륜은 아니죠. 그래서 민규 씨 퍼스트가 무슨 용건으로 연락했을까? 그야 뻔하죠. 헤어지라고 연락한 거죠. 이혼해 주세요. 저랑 민규 씨한테 민폐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민폐가 됐다는 건데? 아줌마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서 민규 씨랑 제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저희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아줌마? 그렇구나. 게다가 저 지금 임신까지 했어요. 민규 씨 아이라고요. 그래?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이혼 안 해주시면 이 아이는 아빠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곤란해요. 그니까 빨리 헤어져 주세요. 사장님이라서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사는 민규 씨한테는 저같이 어리고 예쁜 여자가 더 잘 어울려요. 하루라도 빨리 민규 씨 놔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어. 임신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민규 씨랑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줄래? 네, 기다려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여보, 아까 유나라고 하는 애한테 카톡이 왔는데 당신 애를 임신했다고 하더라? 아니, 뭐야? 잠깐만! 왜? 프사 봤는데 엄청 어려 보이더라? 몇 살이야? 아니, 한 23살 정도 됐을걸? 그렇게 어린애야? 딸또래밖에 안 되는 어린애랑 놀아나다니. 그 나이에?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던 거 잊었나봐? 아니, 뭐 여러 사정이 있었어. 당신은 내가 우습나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한다고 했지? 아니, 그니까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그렇겠지. 회사까지 경영하는 사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딸뻘인 애를 임신시키고 아내랑 이혼한다고 하면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겠지 뭐. 특히 가장 큰 거래처 회장님이 그런 거 엄청 싫어해서 들키면 회사고 뭐고 끝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맞아. 그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봐줘. 뭐? 그럼 걔는 어쩔 건데? 6개월이라는데 이젠 낳는 거 말고는 방법도 없잖아. 그건 그냥 낳으라고 하고 양육비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어때? 어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다 지친다. 임신시킨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책임지고 결혼해줘. 나랑은 이혼하고. 아니, 잠깐만!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이혼해줄 수도 있어. 결국 불륜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 적당히 이유 붙여서 원만하게 이혼한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면 되지 않아? 나랑 이혼할 때도 위자료 없이 딱 재산 분할만 하고. 어때? 진짜? 그런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당신한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잖아. 불륜한 더러운 남편을 버린다는 메리트가 있잖아. 불륜 상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 헤어져도 되잖아. 챙길 것만 챙겨서 딱 갈라서자 그냥. 진짜? 괜찮겠어? 아니, 근데 조건이라는 게 뭔데?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조건은 딱 하나야. 나랑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그 애랑은 연락하지 마. 뭐야, 그게 다야? 그것만 지키면 이혼해주겠다고? 불륜을 숨기고 싶은 거라면 최대한 증거가 안 남아야 되지 않겠어? 이혼하고 나서는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래! 이혼할래! 불륜만 안 들킬 수 있다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서로 행복해지자, 우리. 그래, 알겠고 집 오면서 이혼 서류나 받아서 써와. 나머지는 내가 써서 낼 테니까. 알겠어! 유나씨, 나야. 이제서야 연락하시네.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혼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당신 지금 본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건 알고 있어? 아내가 있는 남자랑 놀아놨잖아. 그야 당연히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을 뿐인 거니까요. 그쪽 연애가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일단 불륜으로 우리를 이혼으로 몰고 간 거니까 끝맺음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 끝맺음이라고요? 뭐 돈이라도 달라고요?
어머, 의외로 눈치가 있네? 위자료라고 알지? 그걸 좀 내줘야겠는데? 그럼 뭐 한 6천 정도면 되나? 6천? 통이 크네? 전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잘 사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추하게 노후 보내실 거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많이 처진 거예요. 하여튼 6천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이나 해주세요. 아주 시원시원하네. 나야 뭐 얘기가 빨라서 좋긴 한데 정말 6천씩이나 줘도 되겠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민규 씨는 사장님인데 그 정도 돈도 없을까봐요? 저랑 민규 씨의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드릴게요. 아, 그래? 뭐 그쪽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나야 거절할 이유는 없지. 당연히 한 번에 다 줄 거지? 분할로 내면서 몇 년이고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죠. 이혼하면 두 번 다시 저희랑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위자료 한 방에 6천 다 줘야 된다? 그 내용을 담아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줄래? 그렇게만 해주면 바로 이혼해줄게. 알겠어요. 바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좀 이혼해주세요. 그래. 어제 서류 보낸 거 확인했어. 이혼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아싸! 이제 드디어 부자 남편이랑 멋진 집까지 다 내 거다. 축하해. 이제 잘해봐.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이제 힘드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모님 지위를 박탈당하셨잖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는 아껴서 쓰세요. 아, 맞다. 위자료 하니까 생각나네.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질문이요? 하세요. 돈 많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줌마한테 질문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고마워. 그럼 물어볼게. 위자료 6천은 어떻게 줄 생각이야? 뭐 사랑의 힘으로 어쩌고 하더만 그 인간 완전 무일푼이야. 네? 그 인간 저축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그쪽도 딱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어떻게 6천을 내겠다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 집이랑 비싸 보이는 차도 있는데 뭐 총 없으면 그거라도 팔면 그만이지? 집이나 차나 다 내 명의인데? 민규 씨 거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팔 건데? 응? 걔 지금까지 4번 불륜했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자기 재산을 하나씩 줘왔어. 뭐? 불륜을 4번이나 했다니! 뭐야? 설마 몰랐어? 하긴 그걸 굳이 본인이 말할 필요도 없긴 하겠구나. 지금껏 4명이나 그쪽처럼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불륜 상대들이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분명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에 찾아왔던 애는 위자료 달라고 하니까 바로 빌면서 떠나고, 또 한 명은 민규 씨한테 제대로 된 재산도 없는 거 알고 떠나고, 나이 얘기 듣고 떠난 애도 있었지. 근데 아직 20대인데 수천만 원 단위의 빚을 지고 고작 손에 남은 거라고는 나이 50 다 되어가는 아저씨면 그건 수지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잠깐만,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말했잖아. 지금까지 4번 바람 피우고 그때마다 나한테 위자료로 재산을 다 넘겨왔다고. 처음에는 혼자 살던 시절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두 번째에는 갖고 있던 귀금속들 팔아서 돈 받았고, 세 번째에는 차랑 결혼 후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4번째 때는 집을 내 명의로 돌렸어. 아, 참고로 빚은 그 인간이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나랑 이혼하면 이제 남는 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랑 빚밖에 없을걸? 허세가 심하고 낭비벽이 있어서 모아둔 돈도 없을 게 뻔한데 뭐. 아니 뭐? 거짓말하는 거지? 진짠데? 3번째 때 받은 그 저축도 내가 매달 들어오는 그 인간 급여에서 빼서 만들어 왔던 거야. 그걸 위자료로 받은 후에는 그만두긴 했지만 저축의 저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뭐? 그럼 6천만 원은 어떻게 내? 그거 다 민규 씨가 낼 예정이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뭐 분할로 내고 이런 건 인정 안 해줘? 빚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에 다 내. 애가 중학생 정도 되면 정년퇴직하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뭐 70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를 6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주다니 너무 고맙네. 싫어, 싫다고. 그딴 거 필요 없어. 도로 데려가. 반품 불가야. 입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안녕. 아니 당신
유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돈이 어쩌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대체? 어? 나는 위자료 얘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걔가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당신을 통해서 내려고 했다고 하길래 당신한테는 집이고 차고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줬지. 그게 다야. 뭐? 집이고 차고 없다니 무슨 소리야? 뭐야 왜 당신까지 그래? 예전에 나한테 위자료를 줬잖아. 잊었어? 차나 집이나 명의 변경한 후에도 평소처럼 쓰고 다녔으니까 뭐 본인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었나 봐? 진짜 뭐 뇌가 아랫도리에 달렸어? 내가 왜 재산 분할만 하고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아? 이제는 어차피 당신한테 뜯어낼 것도 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 이혼도 다 끝났고 서로 남남인데 뭐. 당신은 그 애랑 결혼할 거잖아. 아니 진짜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걔가 주겠다고 했다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데. 혼잣말 그만하고 하여튼 위자료나 똑바로 줘. 나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프랑스에 있는 딸 부부가 자기 있는 데로 와서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이랑 차랑 싹 다 처분하고 거기로 가기로 했어. 에? 프랑스? 딸 부부라니 무슨 소리야? 언제 결혼을 했대? 하긴 당신은 모르겠구나. 자기 딸이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는 두 번째 애랑 불륜하던 중이었던가? 결혼식 때도 딸이 싫다고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딴 인간은 아빠도 아니라면서 말이야. 참고로 아들 부부는 이제 곧 애도 낳아.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자업자득이야. 뭐 이번에 태어나는 애는 잘 키워봐. 그럼 안녕. 그 후로 몇 번이고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싹 다 무시하고 차단하고 착신 거부까지 했습니다. 직접 만날 일도 없도록 집과 차도 전부 팔고 일단 호텔로 이사 갔습니다. 그 둘은 그 후에 위자료 건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민규 씨가 돈이 없어 결혼을 주저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격분한 유나 씨가 회사에 쳐들어와 불륜 사실을 전부 폭로했고 직원들과 거래처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고작 위자료 정도로 끝낼 소동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 걸까요? 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 후로 준비를 마치고 프랑스로 이사를 갔고 딸 부부에게 도움을 받아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지만 매우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야 아직 많이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놀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합니다.